전국 방방곡곡 위대한 맛과 멋을 찾아서 전방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양입니다. 네, 오늘은 봄바다의 꽃, 향긋한 멍게의 맛. 잠시 후 맛있을지도 해서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을 위해 주의해야 할 감염병과 대처법, 건강예보에서 알려드립니다. 전방위 첫 소식, 오늘도 현장 속으로 이윤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다채로운 축제와 특색 있는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윤아입니다. 윤아 씨, 저 오늘 윤아 씨 어디 다녀오셨는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네, 그 곱게 따은 댕기머리는 춘향인데 말이죠. 혹시 이맘때면 열리는 축제, 춘향제 아닌가요? 소녀 춘향이 갓사옵니까? 역시 맞췄죠, 정? 네, 맞습니다. 서양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면 한국에는 춘향과 몽룡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5월을 맞이해서 남원에 열린 춘향제에 다녀왔습니다. 오, 어머, 몽룡이 찾으셨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어떤 사랑 이야기를 들려줄지, 우리 윤아 춘향이가 과연 몽룡이를 찾았을지 지금 함께 가보시죠. 저는 지금 이곳 전라남도 남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남원에 온 이유는 바로 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남원에 오게 됐는데요. 사실 남원하면 춘향이가 바로 생각이 나잖아요. 이곳 남원에 있는 광활루원, 이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춘향전의 배경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남원이 춘향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남원시는 이렇게 해마다 5월이면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난 날에 맞추어서 춘향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바로 갈 곳이 오늘 춘향제입니다. 이게 1931년 음력 5월 5일 춘향제사를 지내면서 시작된 춘향제가 벌써 95회를 맞이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렇게 올해 축제가 열리는 줄 몰랐어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곳이 광활루원 정문인 것 같아요. 광활루원은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서 조성한 대표적 관아 정원이다. 조선시대 세종조의 황희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광통루를 지었으며 정인지가 황한청어부라 칭한 것에 연유하여 광활루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오늘은 또 가야금 명인분도 오시고 또 명창분도 오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전라북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이신 지성자 가야금 명인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생각했던 여기가 오작교인가 봐요. 아. 공룡이는 없지만 제가 춘향이가 되어 혼자 씩씩하게 오작교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남원에서 열린 춘향제 구석구석을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요. 확실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라서 그런지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 즐길거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는 매년 5월이 되면 이 춘향제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곳을 찾아 온세상 구석구석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몽룡이 정말 못 찾으신 거예요? 제가 찾아보려고 강화로원을 정말 쥐잡듯이 뒤졌는데도 제가 몽룡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어쩌면 몽룡이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 주변에요? 네네. 여기 어디 있지 않을까요? 몽룡님 어디 계세요? 좀 가슴이 아프다. 꼭 찾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춘향제 다녀오셨잖아요. 비록 몽룡이는 못 찾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은 어디예요? 네, 저는 오작교를 건넜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오작교라고 하면 이렇게 선남선녀를 이어주는 다리 맞나요? 네, 비록 이제 선남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리를 건너니까 정말 제가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화사한 기운이 감도는 광활루에 들어선 순간 춘향전의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체험 잘 봤습니다. 이어서 전국 제철 맛집을 찾아 떠나는 맛있을지도 시간입니다. 거리마다 벚꽃, 개나리, 철쭉, 매화까지 봄꽃이 피고 지는 요즘 바다의 꽃도 제철을 맞아 향긋하게 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주홍빛 속살에 바다향 가득 머금은 멍게인데요. 쌉싸름하면서도 은은한 감칠맛 도는 봄바다의 꽃, 멍게 맛보러 지금 출발합니다. 나왔어요. 진짜로 맛있겠다. 멍게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 많이 주시네. 이게 그 큰 특 멍게 비빔밥이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릇이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이게 멍게 몇 개 정도 들어갔을까요? 궁금하다. 문제요. 이 정도 양을 내려면은 한 5개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5개 정도. 예, 예, 나중에 사장님 오시면 확인해봐야 되겠다. 예, 예, 비벼 예. 먹죠. 예. 벌써?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맛이 어때요? 지금 봄을 잘 먹고 있다. 봄을. 봄을 예. 와 표현 찍인다. 자, 나도 먹어봐야지. 이거 조미료도 안 넣네. 이 집에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네. 여기다가 봄 냄새 나죠?
뭘 말씀하셨는지 알겠다. 어머! 명계가 이런 맛이에요? 네. 이것도 안 못 먹었어. 멍게가 달다, 달아. 와! 피로가 싹 풀리네. 이거 피로 회복제네. 나는 벌써 뱃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아니, 희한하네. 밥에 들어갔는데 뱃살이 에이, 빠졌다고. 다이어트 좋다는데도. 뭐 나간 게 없고 들어갔는데. 아, 그래도 배가 좀 뱃살이 빠진 것 같다. 그런가? 뭔가 이렇게 개운한 맛이 나네. 너무 맛있다. 이게 느낌이 무겁지가 않고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비빔밥을 먹는데 야채만 전혀 있어도 무겁지가 않아. 오늘 먹는 멍게는 옛날에 애인하고 먹는 멍게보다 더 맛있다. 옛날 애인이랑은 어떤 멍게를 드셨는데요? 그때도 이런 멍게 먹었는데 그때는 자연산을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양식이라고 하는데도 자연산보다 더 맛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숟가락이 너무 큽니다. 5개 먹으려면 해야 돼요. 맛있겠다. 와! 짠. 잡사보이소. 아, 또 고기도 크다, 야. 맛있겠다. 어머야. 손 넘어간다. 어머머. 잘 잡수해서 얹힐라. 막 넘어가다가. 띠도 전에 넘어간다. 보통 멍게를 잘 먹는 분도 있고 사실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멍게를 좀 잘 못 먹거든요. 약간 비릿한 게 있어요. 향 때문에도 그렇고. 멍게를 좋아하시는 편이잖아요. 저는 킬러다 보니까 맛안 먹을게요. 잘 알겠어요. 초장 안 찍어 드시네. 고수는 초장을 안 찍어 드시는구나. 괜찮아요, 맛이? 멍게의 그 특이한 그 특유의 향 때문에 저는 원래 초장을 안 찍어 먹습니다. 이 향에 예민하신 분들은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구나. 아, 싫어하신 분들은 비빔밥 해가 드시면 되겠네. 그럼 초장 맛으로 먹는 거죠. 예. 참기름 맛, 야채 네. 맛 이래 해가지고. 우리 멍게가 아까 이제 사장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왜 그 구멍이 아까 2개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지 보니까 바다의 청소부네. 예, 그렇다. 네, 그렇다고 이게 바다를 이야기하시죠. 기어다니면서 요런 그안 좋은 그런 것들을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요렇게 한다더라고요. 바다 청소부야. 착한 그렇다는 아이예요.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안 그래요? 다음 비트. 예? 다 너무 맛있어가. 바쁘다. 너무 맛있다. 나도 완성. 맛있다. 저희는 또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또 돌아다니면서 더 건강한 맛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철 맞은 멍게의 알싸하면서 달콤한 맛이 화면으로도 느껴지는데요. 멍게는 맛만 좋은 게 아니라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영양 가득한 멍게 맛보시고 맛과 건강 모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 가족들과 두루두루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 가정의 달 5월이죠. 동남아 지역 등 해외여행도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 특히 조심해야 할 해외여행 감염병 건강예보에서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꼭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5월의 건강예보에서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홍역입니다.
국내에서도 올해 들어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주로 해외를 방문했다가 확진된 사례가 많습니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염력이 매우 강한 질환인데요. 만약 홍역에 감염됐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염내과 전문의 이진영입니다. 홍역에 감염되게 되면은 처음에 한 1, 2주 동안은 이제 잠복기라고 해서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염된 지 한 10에서 12일 정도 지나면 초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38.5도씨 이상의 고열, 그다음에 결막염, 그다음에 기침, 콧물 등의 감기랑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가장 특징적인 홍역 진단 소견으로는 코플립 반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입안, 볼 점막 안쪽에 흰색 작은 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증상 3에서 한 5일 정도가 지나면 피부 발진 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머리, 그다음에 귀 뒤로 시작해가지고 몸통, 팔다리를 거쳐서 이제 퍼지게 되고요. 이러한 발진 소견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검게 변하거나 껍질이 벗겨지는 소견도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홍역 같은 경우에는 감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하게 후유증이나 합병증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한 10% 미만에서 합병증을 나타나게 됩니다. 폐렴, 중이염, 그리고 이제 심하게는 뇌염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뇌염 같은 경우에는 한 0.2% 미만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홍역으로 진단받으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홍역 치료는 이제 홍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대증 치료가 원칙입니다. 이제 열이 나게 되는 경우에는 해열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수액 치료, 영양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 특히 이제 폐렴, 기관지염, 중증 탈수 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역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증상 발생 4일 전, 발진 발생 4일 후 정도까지는 격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WHO로부터 홍역 퇴치국으로 인증받았지만 매년 해외 유입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홍역은 백신만 맞으면 97% 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에서도 출국 전 반드시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2회를 완료해야 하며 최소한 출국 6주 전에 4주 간격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 후 발열이나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해요. 그럼 해외여행 전후 체크해볼 내용들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첫째, 과거 홍역 예방 백신을 맞은 적이 있는지. 둘째, 방문할 국가의 홍역 유행 상황은 어떤지. 셋째, 현지 의료기관 이용법과 비상연락처는 무엇인지. 넷째, 여행자 보험에 전염병 치료도 보장돼 있는지. 마지막으로 귀국 후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까지 잘 관찰하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름이 다가오면 극성을 부리는 모기. 바로 이 모기를 매개로 하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댕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걸리는 감염병, 댕기열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류로 인해 발생하는 지카 바이러스병도 있습니다. 두 감염병 모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것이 가장 큰 공통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볼까요? 댕기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작스러운 고열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근육통, 관절통을 심하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체 전반에 걸쳐서 피부 발진 소견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가슴 및 몸통에서 시작해서 이제 팔다리, 얼굴 쪽으로 퍼지는 소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혈소판이 감소되는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요. 경미한 경우에는 이제 아주 작게 코피나 잇몸 출혈, 명 등의 그 경미한 출혈 소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댕기열이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댕기 출혈열이나 댕기 쇼크 증후군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열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환자분이 좋아 보이는 소견을 보이다가 이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쇼크 증상을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부위에 심한 출혈 소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댕기열에 비해서는 이제 경미하고 짧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증상은 되게 짧게 지속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일주일 미만의 고열이 아닌 미열, 그리고 이제 홍역처럼 퍼지는 피부 발진, 결막 충혈 등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근육통, 관절통 등도 함께 보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경미하게 지나가는 반면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산부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두증 같은 선천성 기형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아직 백신이나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인데요. 유행국가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할 시에는 긴 소매 옷이나 양말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시고요. 특히 모기는 어두운 색에 더 많이 끌리니까 활동할 때 가능한 밝은색 옷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숙소 역시 방충망과 모기장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모기 퇴치제를 사용해 모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는 주로 낮에 활동한다고 하니 이 점도 꼭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감염병은 장티푸스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과 함께 오염된 음식에 의해 발병하는 수인성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타이피라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환인데요. 보통 고열과 복통을 일으키게 되고 구토, 설사 또는 변비 등의 위장관계 증상을 일으키는 전신 질환입니다. 이제 이 장티푸스는 환자나 보균자의 오염된 소변이나 분변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게 되고요. 그런 음식을 섭취하거나 또는 오염된 하천에서 이제 자란 어패류나 갑각류 등을 섭취하거나 이제 분변으로 오염된 과일 등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티푸스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장티푸스는 일단 격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티푸스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원칙인데요. 이 항생제 치료는 각 지역별로 내성 패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별 내성 패턴에 맞는 항생제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액 치료도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여행 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길거리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고 물과 음료수는 포장된 제품을 먹습니다. 또 과일이나 채소 또한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안전한데요. 혹시 귀국 후 발열, 설사, 구토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바로 의사에게 알려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장티푸스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하기 최소 2주 전에는 예방접종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여행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건강도 꼭 챙겨야겠죠? 출국 전 예방접종, 여행 중 위생수칙 지키기, 귀국 후 몸 상태 점검까지 조금의 주의가 큰 안전을 지킨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5월의 건강예보 전해드렸습니다. 해외여행 전 해외 감염병 나우 홈페이지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국가별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해외여행 전 미리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5월은 봄이 무르익는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자연이 주는 넉넉함 속에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